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6일 오후 5시입니다. 작년 6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국정 브리핑을 한다면서 동해에 14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속았다. 1976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라고 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던 그때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만 그때 생각이 나서 제2의 포항 석유 소동이 될 것이다 라고 바로 기사를 쓰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뒤에 계속 취재를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고 여러 번 기사 쓰고 영상 올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딱 그대로 됐습니다. 정부는 대왕고래로 명명한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를 마친 결과 이곳은 더 이상 파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잠정 결론이라고 오늘 산업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재진에 이번 대왕고래 구조 시추 작업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동해 대왕고래 유망 구조 해역에서 탐사 시추 작업을 진행했던 시추선은 지난 4일 작업을 마치고 전날 한국을 떠났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왕고래 구조의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히 높지 않고 추가적인 탐사 시추 필요성은 크지 않다. 대왕고래 구조에 석유가스가 존재할 수 있는 탄화수소 저류층 이를 덮고 있는 덮개암은 존재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스나 석유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는 큰 유전이나 가스전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일대에 수십 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회사가 여러 구멍을 뚫어보고 이곳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해서 철수한 곳입니다. 그 철수한 곳을 다시 뚫은 거예요. 왜 뚫었겠습니까? 여기에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정부는 이번 탐사 시추 결과를 남아있는 동해 심해 6개 유망구조 유망성에 대한 5차 보정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건 뭐 하나만 한 얘기고, 산업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여 세계적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기루를 만들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고 강조했던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실상 실패에 대해 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부는 완전히 따돌림 당했다는 겁니다. 석유공사가 자신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만만한 평가회사, 그것도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미국에 있는 1인 회사,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맡겨서요. 맡겨놓으니까 여기에 140억 배를 유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걸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진 이후니까 이거 한 건 해보자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발표를 하니까 관련 주가가 치솟고 하던 그런 대소동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니까 산업부가 하는 이야기가 정부적 판단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정부적 판단이 개입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하려고 했는데 산업부가 거기에 말려들었다는 것이고, 석유공사가 이게 완전히 부실 회사인데 자본 잠식 상태의 석유회사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예산 받아가지고 구멍을 뚫으려고 하다가 이건 또 국회가 잘했어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예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면서 국회가 발목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요걸 잡았습니다. 대왕고래
시추도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 게 잘한 거죠. 하게 했으면은 한 구멍 뚫는데 1,000억이 날아간다는데 10구멍 뭐 몇십 구멍 뚫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견직에 있었으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1차 발표 때 여러 과정을 거치며 자료 공개 발표 여부와 관련한 질타를 받았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보아 생각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이번 발표를 결정했다. 이거 잘못 다루다가는 또 석유공사가 장난을 쳐가지고 이번엔 실패했지만 더 큰 게 옆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러면 또 주식시장에서 속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사과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고백입니다. 석유공사가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미국의 1인 회사의 평가를 맡겨가지고 140억 배럴 초대형 유전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발표하고 국민들이 여기 속고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실 회사에 국가가 돈을 넣게 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것도 외국 석유 회사를 유치해가지고 뚫도록 하겠다고 했더니 외국 석유 회사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지금 뚫은 것 아닙니까? 그나마 국회가 견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정도 됐습니다. 국회가 시추 예산을 깎은 것은 제대로 한 일인데 윤 대통령은 이게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격분해가지고 비상계엄령 선포의 한 이유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오늘 산업부가 고백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신해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고백한 겁니다. 제가 1976년 포항석유 지출을 해보니까 이건 경제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는 논문을 썼더니 이게 또 일본 신문에 인용되고 해가지고 포항 지출을 담당했던 게 정보부인데 정보부에 가서 조사받고 신문사에서 쫓겨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초에 이 발표가 나올 때 바로 이것은 사기적 요소가 있다라고 쓰고 그 뒤에 다른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이것은 뭔가 범죄적 요소가 있다라고 썼던 게 결국 맞았습니다. 이거는 언론이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기자들이. 그런 기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초갑질을 한다고 그랬는데 초갑질 할 때가 나라를 위해서 좋을 때가 있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이 무도한 권력자를 그래도 열심히 뛰는 기자들이 견제를 했기에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은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